지난번에 변제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대물변제 말씀드립니다. 말 그대로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해서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경계와 유사하나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야하는 점에서 단순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경계와 다르겠지요. 대물변제는 변제는 아니지만 민법은 거기에 변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결과 변제에 관한 규정은 성질이 허용하는 한 대물변제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대물변제는 이행의 대용수단 내지 보조수단으로서 작용합니다. 그러나 대물변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용되는 일은 드물고요. 실제로는 대물변제 예약의 형식으로 대물변제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본래 급부에 대한 채권이 존재할 것, 3.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할 것, 4.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가 행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래의 급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본래 급부에 대한 채권이 존재할 것, 채권이 없다면 변제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채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역시 무효가 되겠어요. 3.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할 것, 단순히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대물변제가 성립하지 않고요. 본래 급부를 변경하는 약속은 경계가 되고 본래 급부를 유지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다른 물건의 변제를 약속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이 됩니다. 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4.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가 행해질 것. 변제의 지급을 위하여가 아니라 변제의 지급에 가름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구분인데 이해가 잘 안되면 그냥 패스하시고요. 변제의 지급에 가름하는 대물변제의 경우 대물변제로서 곧바로 채권이 소멸하지만 변제를 위하여 다른 급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채권에 만족을 얻을 때 한해서만 채권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수표를 급부로 지급하는 경우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때는 수표가 부도가 나지 않아 현금을 획득했을 때에만 채권이 소멸하겠지요. 반대로 대물변제 계약상의 수표를 변제에 가름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했을 때는 수표를 받은 시점부터 채권이 소멸합니다. 수표나 엄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위하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수표나 엄의 실행으로 채권자가 직접 현금을 수령했을 때에 이르러야 채권이 소멸합니다. 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대물변제로서 채무는 소멸합니다. 만약 급부한 대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예약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사실 대물변제가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는 지금 설명드리는 예약입니다. 대물변제 예약은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로 할 것을 이행기 이전에 미리 정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예를 들어 A가 아파트를 공사하는 건축업체이고 B가 아파트 공사를 주문한 시행사라고 가정합니다. A가 건물을 짓고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B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A는 공사대금을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건물을 A가 갖는다와 같은 약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A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겠지요. 전의쇼츠에서 설명드린 예는 담보의 성격을 갖는 특약인데요. 이를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고 현실에서는 대물변제보다는 대물변제 예약이 더 많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폭리를 취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민법은 예약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차용액 및 이자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전 쇼츠 예시에서 A가 지은 건물의 예약 당시의 가치는 20억 원이고 B에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이자까지 다 합쳐서 15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A는 건물 중 75%만 가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즉 이 경우 제대로 된 약정은 공사대금을 약정한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건물의 75%는 A가 갖는다라고 해야 될 것이에요.